2로 넘어갑니다. 레벨 2 좀 어려워요. 확실히 레벨 1과 레벨 2 사이에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집니다. 레벨 2부터는 표현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문제 자체가 읽어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 자체도 앞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다소 복잡할 겁니다.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 별표 칩니다. 제가 수능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지수에서 계산 문제, 로그에서 계산 문제 뿐만 아니라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A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있니? 하고 했던 것도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 n이 있습니다. 그때 허수 1 플러스 i가 있어요. 와, 오랜만에 보네요. 허수 1 플러스 i. 1 플러스 i가 있고 얘는 정수 k의 n제곱근이래요. 정리.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하죠.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그러면 방정식으로 갑니다. 어떤 걸 n번 곱해서 a가 되는 이런 방정식의 근. 한번 세트로 쭉 같이 와야 돼요. 문제에서 a의 n제곱근 딱 보는 순간 아하!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구나. x의 n제곱이 a라는 n차 방정식에서 근을 의미하는구나. 누가? 1 플러스 i가. 1 플러스 i가 정수 k의 n제곱근이래요. 무슨 말? 1 플러스 i를 n번 곱하면 누가 된다? k가 된다. 1 플러스 i를 n번 곱하면 k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해석됩니까? 근데 n은 누구예요? 2 이상인 자연수야. k는 누굽니까? 정수예요. 그럼 1 플러스 i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5번 곱하고 곱해가면서 정수가 나오는 순간을 캐치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n이 무수히 많아요. 왜? 원래 허수 단위 i라는 애가 순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4제곱하고 8제곱하고 12제곱하고 이렇게 사의 배수처럼 땅땅땅 가다 보면요. 비슷한 형태들이 규칙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n에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쭉쭉쭉 찾아갑니다. 언제 처음으로 정수가 나올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p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궁금해요. 1 플러스 i의 세제곱이 궁금합니다. 1 플러스 i의 4제곱이 궁금하고요.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없어지죠? 누구만 남아요? 2i만 남아요. 1 플러스 i를 2번 곱하면 2i래. 기억이 날까? 순허수라는 거 배운 기억나요?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2가 된 거야. 맞지? 그럼 1 플러스 i 세제곱은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제곱, b의 세제곱. 근데 그렇게 가면요, 귀찮아. 제곱한 애가 이미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1 플러스 i를 제곱하고 여기에 또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구나. 그럼 2i 곱하기 1 플러스 i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찾고 싶은 건 정수가 되는 순간이야. 근데 정수가 아니니까 끝. 계산할 필요 없지. 1 플러스 i 4제곱. 느껴져요? 1 플러스 i를 2번 곱하고 또 1 플러스 i를 2번 곱하는 거야. 그러면 2i 곱하기 2i잖아? 얼마? 4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오케이. 1 플러스 i를 곱해 나가다 보니까 4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정수가 나오네. n의 최소값 p는 4구나. 그때 k의 값 q는 마이너스 4구나. 둘을 더하는 순간 답 0이 나옵니다. 레벨 2의 1번 다소 계산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좀 길어요. 1 플러스 i가 정수 k의 n제곱근 여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정수 k의 n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그럼 1 플러스 i를 n번 곱하면 정수 k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런 n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p라고 했대 2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2, 3,
4 차례로 해보면 정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던 순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모르던 부분들 혹시 놓치고 실수한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이제 레벨 2의 2번으로 갑니다. 두 실수 A와 B가 있어요. 지금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지수에 있는 음수,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뒤집어 달라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뒤집어 달라고 역수치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A 플러스 B 분의 1, 얘가 2분의 1네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1이에요. B의 마이너스 1제곱 B분의 1이에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주어져 있는 식이 2개, 그리고 문자도 2개, 당연히 A와 B를 각각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보는 순간에 각각을 구하라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냄새가 나요. 레벨 2의 2번 별표칩니다. 레벨 2에서요.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들 많아요.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4개 별표 칠게요. 1번, 2번, 5번, 6번. 그래서 지금 1번 하나 별표 쳤고 지금 두 번째 문제인데요. 세제곱의 합을 봤어요. 세제곱의 합을 보는 순간에 쟤는 각각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느끼셔야 돼. 세제곱의 합을 보는 순간 A와 B를 구해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구나. A 플러스 B 둘의 합이 있어요. A 곱하기 B 둘의 곱이 있어요. 합과 곱을 알면요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과 곱을 알면요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곱셈공식의 변형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2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합과 곱을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어. 합과 곱을 알면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어.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요. 그게 곱셈공식의 변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의 합이에요. 어떻게 구하니? A 플러스 B의 우선 전체 제곱해야지.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와요? 2AB가 나와요. 뒤에 마이너스 2AB 갑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 같은 거 맞죠? 합을 알고 곱을 알면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요. 끝. 세제곱 가죠. 세제곱의 합.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의 세제곱 나오죠. B의 세제곱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3배의 A제곱 B, 3배의 AB 제곱, 3AB에 묶고 A 플러스 B가 남아요. 걔를 빼야지. 마이너스 3배의 AB, 여기에 A 플러스 B까지 계산을 해줘야 세제곱의 합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곱셈공식 하면서 곱셈공식의 변형 알아야 돼 체크해 드렸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와서 배웠던 곱셈공식이었을 거예요. 3개짜리를 전체 제곱하는 것도, 그리고 2개짜리를 세제곱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문제 풀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는 순간에 나는 이건 알아요. A 플러스 B가 2라는 것.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얘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분모 통분 한번 해볼까요? 분모를 통분합니다. 그럼 A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 플러스 B가 2잖아. 올라가죠?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 합을 알고 곱을 압니다. 땡큐. 이제나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 세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 그대로 가는 거지. 선생님 더해서 2가 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얼마입니까? 찾아낼 수 있어요. A랑 B를 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뭔지 알아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인 그런 두 근 A와 B 근의 공식 쓰면요 나옵니다. 근데 깔끔하지 않잖아.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굳이 내가 근의 공식을 써서 세제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그대로 대입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얘들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 A 플러스 B가 2입니다. 8 빼기 들어가면 여기 10이 되고요. 곱하기 2니까 정답 32가 되네요. 레벨 2의 2번이었습니다.
이제 레벨 2의 3번으로 가죠. 3번.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왜? 2차 방정식은 맞아.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상수항이에요. 근데 2차항의 개수도 1차항의 개수도 상수항도 전부 다 세제곱근, 네제곱근, 막 거듭제곱근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 그래도 기본 형태는 이해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2차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2차항이 살아있어. a는 무조건 0이 아니야. 선생님 여기에서 만약에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근을 구할 수 있지. 처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인수분해가 되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게임 끝. 내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근을 직접 찾아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직접 구해내는 건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선생님. 지금은 판별식을 통해서 얘가 판별식의 역할을 알아야 방정식에서 실제로 내가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요.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별식의 역할, 실근이니 허근이니 이걸 판별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선생님 판별식이 0이면요.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근인지 허근인지만 알고 싶으면 판별식의 부호를 찾아주면 되고요. 선생님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기억나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으니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걔들까지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갖춰집니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은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 얘를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K 제곱해요.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배의 세제곱근 3 여기에 세제곱근 9 곱한 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제곱을 하면요. 어쨌든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K의 4분의 1제곱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K의 2분의 1제곱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그냥 루트 K예요. 마이너스 4배에 세제곱근 안에 27입니다. 세제곱근 안에 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3이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루트 K에서 12를 뺀 건 0보다 커야만 해요. 루트 K가 12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K는 양변을 제곱하면 K가 12의 제곱인 144보다 커야 돼요. 누굴 찾으래요? 그런 애 중에 자연수 최소값은 얼마니? 144보다 큰 자연수 중에 최소값 답 145가 되네요. 지금 레벨 2의 세 번째 문제는요. 이 자체로 문제가 중요해? 아니 그렇진 않아 보여. 이 문제가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한번 의심을 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의 부호만 체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만약에 찾아낸다면 앞에 했던 거 기억나요? 곱셈 공식의 변형과 또 세트야.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니까 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 세제곱의 합 구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단순히 계산에 거듭 제곱근이 쓰였을 뿐 지수 법칙이 쓰일 수도 있고요. 로그의 계산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부터 계속 뭐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어떤 한 대박이가
선생님 그럼 지금의 꿈은 뭔지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멋지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데요. 2020년의 소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아내를 닮은 2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강의하고 있지만 우리 대박이들한테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자기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12월까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는 셔츠 안 입으려고요. 그냥 마이만 입고 밖에 수트만 입고 맨살에 한번 강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소원이 많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 아이유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소원도 있어요. 그렇게 제 버킷리스트. 지금 이제 레벨 2의 4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네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박이들 함수를 싫어해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함수를 언제부터 어려워했니? 그럼 함수의 처음부터 싫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함수의 첫 시작은 중학교 때는 아니거든요. 함수의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때죠. 함수, 숫자 상자. 초등학교 때는 함수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와서 2배가 된다고 하자. 그럼 1이 들어오면 2가 되어서 나가고, 2가 들어오면 4가 되어서 나가고, x가 들어오면 2x가 되어서 나가고, 이런 함수를 f라고 상자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f라는 상자에 x가 들어오면 2x가 되어서 나가. 이게 규칙이고 함수잖아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항상 규칙이거든요. 여기 하나의 수가 뿅 들어가면 하나의 수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의 숫자가 들어갔는데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오거나 하나의 숫자가 들어갔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뭔지 몰라. 처음 보는 애네요. 복잡합니다. 근데 x가 1보다 크대. x의 1보다 큰 애를 만약에 넣었어요. 2를 넣었어. 그럼 함수값이 하나가 나올 거야. 3을 넣어도 함수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 규칙이 있대요. 근데 뭘 했어요? 합성했어요. 합성했다는 건 규칙을 2번 연속해서 적용하라는 거죠. 지금 상자에 규칙이 있습니다. f예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얘가 바로 합성함수죠. 그지? 그럼 fx라는 것의 규칙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 이 상자는 어떤 규칙이 있니? 어떤 수가 들어가면 뭐가 되어서 나오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x가 들어가면 말이야. 이런 애가 되어서 나와. 근데 얘가 뭔데? 그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x가 들어가면 fx가 되어서 나와. 얘가 또 들어가면 f의 fx가 되어서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정리하면 끝인데 x 곱하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x의 세제곱이 아니고요. x 곱하기 세제곱근 x예요. x 곱하기 세제곱근 x야. 여기에 2분의 1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fx야. 그럼 x의 1제곱이고요. x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괄호 안에는 x의 3분의 4제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2분의 1제곱이 오는 거죠. 돼요? 그럼 이렇게 둘을 계산하고 나면요. 여기 3분의 4랑 2분의 1랑 둘을 곱해서 x의 3분의 2제곱이 됐습니다. x가 뿅 하고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x의 3분의 2제곱이 나와요. 그럼 x의 3분의 2제곱이 뿅 하고 들어가면 x의 3분의 2제곱을 다시 또 한번 3분의 2제곱 하라는 의미구나.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묻고 있지 않거든요. x의 몇 제곱이니?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x의 몇 제곱? x의 9분의 4제곱. 근데 여기 a를 넣었대요. 근데 한 번 거치고 2번 거쳐서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 누가? a의 9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 a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달랍니다. a가 자연수의 9제곱 꼴이어야 되잖아. 그럼 가능한 a의 최소값은 어떤 형태여야 돼요? 1의 9제곱 안 되죠. 정의역이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2의 9제곱이에요. 맞아? 2의 9제곱이 딱 들어갔어.
그럼 뭐가 되어서 나올까?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쳐서 누가 되어서 나와요? 2의 4제곱이 되어서 나오죠. 얼마? 16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2의 4번 사실 계산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처음 보는 함수라서 조금 낯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합성함수라는 걸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 대신에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x의 몇 제곱이니 지수법칙으로 정리해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한 번 계산, 두 번 계산 합성한 함수가 x의 9분의 4제곱. 그럼 a를 넣었어? 자연수가 되려면 a는 어떤 자연수의 9제곱꼴. 1보다 커야 되네. 그럼 1의 9제곱은 안 되고 2의 9제곱이 되는 거지. 최소값 2의 9제곱 들어가는 순간 정답 16이 됩니다. 레벨 2에서 두 문제만 더 할 건데요. 5번과 6번 전부 다 중요한 형태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집합 어떠니? 그럼 집합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해. 집합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해. 근데 집합의 내용은 어렵지 않더라도 집합의 표현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고난도 킬러 문항에서 집합의 표현을 빵 섞어서 내면요. 학생들이 어떤 집합인지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레벨 2의 5번은 해석이 어렵진 않고요. 다만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경우가 유일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한 경우를 전부 다 고려해 보면 돼 갑니다. A랑 B가 둘 다 양의 실수예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B도 있어요. 집합 A에는 원소가 지금 2개 있습니다. 집합 B에는 원소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A 차집합 B야. A에만 있는 원소들 어디? 여기에 3이 있대. A라는 집합에 1과 로그 2에 AB가 있는데 그럼 얘가 3이어야만 하는 거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A에 있는 1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에 1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딱 봤어요. 집합 B에 2가 있는데? 2는 A에는 없으니까 2는 여기에 있어야겠네. 근데 1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문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얘가 1이야? 아니면 뒤에 있는 얘가 1이야? 둘 중에 누가 1인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히 1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알아. 다시 A 차집합 B가 3인 걸 보고 로그 2의 AB가 3인 건 찾았어요. 그럼 1은 A와 B의 교집합에 있어야 되는 거죠. B에도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1이니 그걸 모르니까 케이스를 둘로 나누어 줘야 된다고.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 로그 2의 AB가 1이라는 사실은 3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A 곱하기 B가 8이라는 건 압니다. A 곱하기 B는 알아요.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근데 케이스가 2개가 있으니까요. 전부 다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A가 1이면 어떻게 되니? 두 번째 케이스. 로그 2의 루트 안에 B의 세제곱. 얘가 1이면 어떻게 되니? 근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전개를 해보셔야 돼요. 둘 중에 답은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계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집합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요. 집합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로그의 계산으로 왔습니다. 로그 2의 A가 1이라는 건 A가 2라는 사실, 2인 순간이네. A가 2가 되면 B는 이때 4여야만 해. 맞죠? A가 2야. 그럼 B는 자연스럽게 4여만 하잖아. 그럼 집합 B를 다시 봅니다. 집합 B는 2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로그 2에 A가 2니까 로그 2에 2가 있고요. 그 다음 로그 2에 B가 4니까 루트 안에 4의 세제곱 이런 애가 있어요. 맞지? 집합 B 안에는 2라는 원소 있고요. 또 누가 1이라는 원소도 있어요. 또 누가 있니?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는 애네요. 2, 1, 3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네요. 왜? A 차집합 B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다 그랬거든. 3이라는 원소는 A에만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집합 B에는 3이 없어야만 돼. 집합 B에는 1은 있어. 집합 B에는 2도 있어. 근데 집합 B에는 3은 없어야만 해. 근데 여기 3이 나왔잖아. 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더라는 거죠. 모순 발견.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밖에 되지 않네요. 두 번째 케이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루트 안에 b의 세제곱입니다. b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b가 1이 됩니다. 따라서 로그 2의 b가 3분의 2가 되네요. 아, b가 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a는 누구니? a는 곱해서 2의 세제곱 돼야 되니까 2의 3분의 7제곱이에요. a랑 b를 딱 찾았어요. 정말 이러면 조건을 만족하나? 집합 b로 가죠. 집합 b는 말이야. 이 경우에 2라는 원소 있어. 그리고 누가 있어요? a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로그 2에 2의 3분의 7제곱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b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로그 2에 루트 안에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이니까 들어가면 2의 제곱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정리해보면요. 2랑 누구 있어요? 3분의 7이랑 또 누구 있습니까? 1이랑 오케이.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맞지? 여기에선 3이 없어야만 되는데 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되는 거잖아. 그럼 A랑 B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 거지. 로그 2A 빼기 로그 2의 B 로 계산하셔도 좋고요. 혹은 B분의 A 바로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계산 3분의 7에서 3분의 2를 빼서 정답 3분의 5가 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집합은 그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든 간에 집합의 표현을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레벨 2의 5번 같은 경우에도 집합의 표현을 한번 빌려왔어요. 근데 빌려오고 났더니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숨겨져 있는 조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A 차집합 B에 3이 있어? 그럼 로그 2의 AB가 3이구나. 그럼 A와 B의 교집합에는 1이 있어야 되고 집합 B에 1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집합 B에만 있는 것 2가 있네요. 아, B에는 1은 있어, 2도 있어, 3은 없어. A 곱하기 B가 2의 세제곱인 8이 된다는 건 알죠. 근데 둘째는 누가 1인지를 몰라요. 앞에 있는 애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 있는 애가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각각 나오는 순서상 A, B가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로그 2의 A가 1일 때 로그 2의 루트 B의 세제곱이 1일 때 전개했더니 위에서는 모순이 나왔죠. 뭐가? 집합 B에 3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온 거야. 근데 케이스 두 번째는 모순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만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A와 B를 찾고 마지막 답을 구해낼 수 있다. 레벨 2의 5번이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지 않으면요. 계산하는 걸 보고 저건 뭐야? 저렇게 해야만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합에 대한 관점들이 좀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레벨 2의 6번. 오늘 우리 대박이들과 함께할 마지막 문제입니다. 별표. 로그와 로그가 있어요. 더해보래. 더하고 나면 지금 미치 같죠? 더할 수 있어. 앞에 개수도 없네? 그러니까 똑같이 1이 생략된 거니까 크기도 같고 얘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로그의 표현이 혹은 거듭 제곱근의 표현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야, 거듭 제곱근 안에 누가 들어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혹은 로그의 진수에 누가 들어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수의 거듭 제곱꼴 혹은 어떤 수의 배수꼴 뭐 이런 조건들을 해석해 줘야 된다고요. 해석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누구니? 10 이하인 애들 중에 몇 개 있니? 묻고 있어요. 지금 밑이 서로 같고 앞에 있는 개수도 같으니까요. 로그 3에 야, 진수들 너네 한 번에 다 계산할게. 들어와. 세제곱근 24 곱하기 2분의 6제곱근 안에 81의 K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로그 3에 계산해보자. 근데 24라는 애는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83, 24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세제곱근 안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있어요. 뒤에 2가 있네요. 그지? 위에 있는 애는 6제곱근 안에 3의 4제곱이 81이니까 3의 4K제곱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계산하면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로그 3에 2의 세제곱 튀어나옵니다. 그럼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되고요.
여기 2분의 분자에는 3분의 3에 6분의 4K니까 3분의 2K 제곱이 있습니다. 2와 2가 약분됐어요. 그럼 누가 남았니? 밑이 3인 두 수를 곱한 거죠. 로그 3의 진수에는 3의 3분의 2K 플러스 1제곱이 있습니다. 모양 간단한 거야. 여기 지금 밑이 3이고요. 진수에 있는 것도 지금 지수 형태인데 밑이 지금 3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3분의 2K 플러스 1 튀어나오고 로그 3의 3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3분의 2K 플러스 1 얘가 자연수가 돼야 하는 거야. 제가 이 형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애들 혹은 로그의 진수에 들어있는 애들 얘가 결국에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이 문제 쭉 풀고 나니까 분수 형태가 나왔어요. 분수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더래. 2K 플러스 1이 3의 배수여야 하는 거구나. K가 10이하의 자연수예요. 굳이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1일 때 되나? K 1일 때 돼. 2일 때 되나? 안 되죠. 3일 때 되나? 안 되지. 4일 때 돼요? 되죠. 5일 때, 6일 때 안 되고요. 7일 때 돼요. 보통은 2개 건너뛰고 하나, 2개 건너뛰고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의 배수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일 때 되겠네. 얘들 쭉 세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분자의 미지수가 나온 건요. 굉장히 간단한 형태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치자. 계산했는데 24분의 3K 플러스 1 그냥 K 플러스 1라고 할까요? K 플러스 1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더래.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도록 하더래. 그럼 K 플러스 1이 24의 약수여야 되네요. 그치? 그럼 24의 약수여야 되니까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6 되고 8 되고 12 되고 24 되고 이렇게 양의 약수들을 쭉 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몇 개니? 그럼 이거 다 세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자연수 K는 몇 개니? 그러면 K 플러스 1이 1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K가 자연수면 얘는 2부터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맞지? 이 문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로그의 문제나 거듭제곱근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간단히 하고 났을 때 결국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들이 문제를 출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들을 쭉 해나갈 텐데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로그의 계산 어쨌든 지수법칙, 로그의 성질 써먹는 거야. 지금 미치 같은 두 로그가 있어요.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치 같은 두 로그를 하나의 로그 안으로 진수들을 빵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지수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24 소인수분해 하고 그 다음 81 3의 4제곱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와서 지수법칙으로 왔더니 얘는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야. 뒤에 2분의 분자에 3 곱하기 3의 6분의 4K 제곱이 나온 거죠. 그럼 2랑 1이랑 약분했습니다. 3의 뒤에 지수의 3분의 2K 플러스 1이 그대로 지수로 올라가요.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뿅 튀어나가죠. 3분의 2K 플러스 1.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더래. 그러면 뒤에 있는 분자에 있는 얘가 2K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K 12하인 건 몇 개 있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같이 정리를 해둡시다. 만약에 로그 2의 n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돼야 되더래. 혹은 세 n제곱근 안에 얘가 세제곱근 안에 여기에 n 얘가 자연수가 돼야 하더래. 그럼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n이라는 게 2의 거듭제곱 꼴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럼 위에 있는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은 2의 t제곱이야. t는 자연수.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면요. 식이 조금 더 간단해져요. 혹은 밑에 있는 이런 형태는요. n이라는 게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거듭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두 가지 조건들 잘 정리하셔서요. 혹시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면 그때 꼭 맞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레벨 2의 문제들 열심히 풀었는데요.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4개는 꼭 체크하고 복습까지 해 두시기. 이제 레벨 2의 7번, 8번, 레벨 2는 딱 두 문제 남았습니다. 레벨 2의 7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레벨 2의 8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7번만 좀 눈여겨서 보고 체크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조건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그 값들 사이의 비율이 분수 형태로 주어지든 혹은 비례식 형태로 주어지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쏙 찾아줘야 되는데 비율만 주어졌잖아요. 로그 A의 B가 얼마니 몰라요. 로그 B의 C가 얼마니 모릅니다. 로그 C의 A가 얼마니 각각의 값은 알지 못해도 얘들 사이의 관계, 비율만 아는 거예요. 그때 이 값을 구해낼 수 있니? 로그 A의 B 나누기 로그 A의 C라는 건 A의 C라는 건 지금 미치 같은 두 로그의 나눗셈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로그 A의 C 분의 로그 A의 B입니다. 로그의 미치 변환 기억나요? 미치 똑같은 로그니까 얘는 로그 C의 B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결국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건 로그 C의 B가 얼마니? C와 B 사이의 관계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로그 B의 C가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얘가 키포인트야. 제가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 근데 세 개가 서로 같다고 했는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얼마로 같은지 몰라? 그럼 얘를 K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K라고 하자. 찢어요. 로그 A의 B 얘는 K야. 로그 B의 C 얘는 2K야. 로그 C의 A 얘는 3K야.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서 보는 거 많이 했습니다. 비율을 알아? 그럼 비례상수 만들면 돼. 그럼 찢어주면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로그 C의 B라는 거, 로그 B의 C라는 것, 오케이,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2K분의 1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럼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 K라는 게 얼마인지 알면 게임 끝나는 거네. K는 얼마니? 이랬어요. 센스, 감이 좋은 친구들은요. 옛날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A 플러스 B는 3입니다. B 플러스 C는 5입니다. C 플러스 A는 6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A 더하기 B 알고 B와 C의 합을 알고 C와 A의 합을 알면 그냥 연립하기 복잡할 때 얘를 쭉 다 더해버리면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와우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4가 되는구나. 뭐 이런 형태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구나. 기억나죠? 딱 보는 순간에 느낌 와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밑과 진수가 얘들 순환하는 형태처럼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감각이 좋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떠올릴 수 있어요.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C와 로그 C의 A를 곱하면 로그의 미체 변환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진수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A랑 A 자리 바꾸고 B랑 C, B 모으고 C랑 C 모으고 그럼 얘가 1이거든요. 누가? K랑 2K랑 3K랑 다 곱하면 얘가 6K의 세제곱인데 얘가 1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K 값을 안 해요. 맞지? 6, K의 세제곱이 6분의 1이니까 그럼 K의 세제곱분의 1은 6이야. 그럼 K는 세제곱근 K 따라서 K분의 1은 세제곱근 6이 되어서 대입하는 순간 2분의 세제곱근 6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건 로그의 미체 변환에 대한 성질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게 약간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지? 감각만 있다면 이렇게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레벨 2의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낸다면 뭐 한 1분, 2분 정도는 풀어내겠죠. 3분 안에 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수학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수학적인 센스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거 많이 봐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잘 안 되면 여기로 다시 갑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A의 K제곱은 B입니다.
로그의 표현을 그럼 지수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A의 K제곱이 B입니다. 그리고 B의 2K제곱이 C입니다. C의 3K제곱이 A입니다. 로그에서 지수로 넘어가면 A와 B 사이의 관계, B와 C 사이의 관계, C와 A 사이의 관계가 지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바꿔가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A의 K제곱이 B래요. 근데 B의 2K제곱은 C래요. C의 3K제곱은 또다시 A거든요. A 자리에 대입합니다. 누구를? C의 3K제곱을. C의 3K제곱.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C의 3K제곱의 제곱.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C는 또 누구랑 같니? C는 B의 2K제곱이랑 같아요. B의 2K제곱의 3K제곱이 되니까 B의 6K의 세제곱이 B. 와우! 이제 얘가 1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얘를 딱 보는 순간에 다음번에는 문제에 그렇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따라랑 다 곱하면 6K의 세제곱이 1이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지수 형태로 한번 바꿔봅니다. A의 K제곱이 B, B의 2K제곱이 C, C의 3K제곱이 A. 대입하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B의 거듭제곱과 B 사이의 관계니까 지수에 있는 6K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구나. 그럼 K의 세제곱이 6분의 1이라는 것 쭉쭉쭉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K분의 1이 세제곱근 6이라는 것 발견해서 대입하는 순간 끝. 되겠습니까? 레벨 2의 7번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 로그가 서로 비율이 주어졌어. 분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비례식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기존의 기출 문항들 중에 조금 어려운 로그 문항들 4점짜리는요. 다 이런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 관계 해석할 수 있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니? 이런 형태라고. 그럼 비율이 주어진 걸 보고 쭉 나열합니다. 우선 찢었어요. 곱을 연상할 수 있든 혹은 지수 형태로 바꾸어내든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만 알면 여기에서 K 값을 찾아내는 순간 게임 끝. K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레벨 2의 마지막 8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2,3을 지난다 이랬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봐봐. 점 A가 있어요. 점 B가 있어요. 점 C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점 A와 점 B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 방정식에 점 C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보편적인 사고. 그렇지만 조금 번거로운 사고예요. 뭐라고?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걔가 점 C를 지난데 점 C를 대입해서 해결하자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해야만 할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거야.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C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세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네.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치? 점 A 갑니다. 0, 로그 A예요. 미친 10이죠. 점 B 갑니다. 1, 로그 B예요. 점 C 갑니다. 2, 3이에요. X좌표를 보니까 0, 1, 2. 점 B가 두 점 A와 C의 가운데 있구나. 3분의 A C의 중점이네요. 그럼 로그 A와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야. 2분의 로그 A. 여기에 2를 더해? 얘는 로그 B와 같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땡큐.
이건 선분 A와 C의 중점이 B라는 걸 알 때. 근데 중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기울기 이야기로 가죠. 기울기.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1 빼기 0분의 로그 B 빼기 로그 A랑 두 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2 빼기 1분의 3 빼기 로그 B가 서로 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분모 1, 분모 1. 맞지? 그러면 분자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를 쭉 넘겨주면 3은 2배의 로그 B 빼기 로그 A네요. 이렇게.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치? 아, 여기에 로그 A와 3. 쏘리. 실수. 큰일 날 뻔했네요. 얘 이렇게 중점이네. 로그 A와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어쩐지 모양이 약간 다르다 싶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찾았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변에 있는 얘 보이죠? 로그 앞에 있는 2는 뭘로? 여기 진수의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럼 로그 B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니까 이제 밑이 같은 두 로그야. 앞에 있는 개수의 크기도 같아. 오케이, 진수의 나눗셈이 되겠네요. 로그 A분의 B제곱이 됐어요. 밑이 지금 10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세제곱이 A분의 B제곱입니다. 10의 세제곱이 A분의 B제곱입니다. 딱 봤어요. 뭘 구하래요? 2A분의 B제곱. A가 얼마니 B가 얼마니 구하라는 이야기야? 아니, A분의 B제곱 아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면 2A분의 B제곱은 정답 500이 되겠네요. 8번은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계산 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고 점 C를 대입하는 것,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그렇겠지만 사실 조금은 귀찮은 과정입니다. 근데 점을 일직선 위에 놓고 생각을 하면 두 점 A와 C의 정가운데 선분 AC의 중점, 여기에 점 B가 있구나. 맞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같아요 라고 계산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